안녕하세요. 심플리 투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구독자 요청에 따라 유럽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ETF 정리해 봅니다. 우선 지수 리스트입니다. 전반적인 유럽 시장을 가늠해주는 여러 지수들인데 상단에 이제 유로 지수가 있고 하단에는 각 국가의 유로 지수들의 설명이 있는데요. 각 이 리스트와 실시간 변화율 확인할 수 있는 링크도 제 영상 하단에 걸어둘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중에서 이제 유럽 주식 시장이 어때 했을 때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수 네 가지가 있습니다. 유로스탁스 혹은 유로스탁스 50, 그리고 유로스탁스 600, 그리고 깨아크 지수, 닥스 지수가 있고요. 유로스탁스 50은 유로존 11개국의 이제 각 산업을 좀 섹터를 대표하는 50개 종목으로 이루어진 그런 지수이고, 유로스탁스 600은 이보다 훨씬 폭넓어요. 17개국의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모두 포함이 되어 있고, 실제로 유럽 투자가 가능한 그런 시장이 약 90%의 커버리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폭넓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깨아크는 프랑스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된 40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수, 닥스는 독일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40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수입니다. 이 중에서 나는 유로스탁스에 투자하고 싶어 했을 경우에는 사실 글로벌 굉장히 유명한 대표 ETF들이 있고요.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ETF는 현재는 유로스탁스, 그다음에 닥스 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있습니다. 바로 이 네 가지인데요. 타이거 유로스탁스 50, 타이거 유로스탁스 배당 30, 라이즈 유로스탁스 50, 그리고 키움 독일 닥스 ETF가 있습니다. 독일 닥스 ETF는 국내 현재로서 한 개이기 때문에 좀 결이 달라서 제가 색깔을 좀 다르게 칠했고요. 우선 4월 18일 기준으로 투자되어 있는 자산, 그리고 거래량 한번 확인해 보시면, 투자되어 있는 자산 규모 순으로는 타이거 유로스탁스 50 합성 H 상품이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자되어 있고, 그 뒤를 타이거 유로스탁스 배당 30이 따르고 있는데,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독일 닥스 ETF가 월등히 현재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정보 한번 다시 짚어드리면, 상품명에서 일단 아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타이거 유로스탁스 50과 라이즈 유로스탁스 50은 둘 다 같은 기조지수를 따르고 있습니다만, 일단 라이즈 상품은 이 50개 종목을 실물 그대로 복제해서 들어가 있는 그런 ETF이고, 타이거는 합성 상품이에요. 그래서 수익률 수업 구조로 운영이 되는 상품. 하지만 둘 다 모두 H, 그 환해지를 실시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변동을 좀 제한하려는 그런 ETF이고, 타이거 이제 유로스탁스는 배당 관련된 배당 성향이 강한 그런 기업들이 담겨져 있는 ETF입니다. 그리고 분배금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타이거 유로스탁스 배당 30은 뭐 당연히 배당 성향이 강한 기업을 담았기 때문에 분기별로 분배금이 꾸준히 좀 지급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 키움 독일 닥스 ETF가 조금 비정기적으로 분배금을 좀 지급을 했습니다. 뒤에서 좀 비교해 드릴 거고, 바로 이제 기간별 수익률 좀 짚어 드릴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4개 ETF 모두 최근 1개월 수익률은 좀 저조합니다. 그 이유가 뭐 많이 아시겠지만 4월 2일 이제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 급락했어요. 좀 그런 경향이 일단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거의 유로스탁스 배당 30의 수익률은 굉장히 견조한 편입니다. 마이너스 1.85%. 6개월 수익률을 보면 좀 희비가 갈려지는데 1년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환해지를 하지 않은 이 두 개 상품, 타이거 유로스탁스 배당 30과 키움의 독일 닥스의 그 6개월 1년 수익률이 18%, 17%, 그리고 각각 20%, 29%로 굉장히 좋고, 이 나머지 두 개 환해지를 한 유로스탁스 50 상품 같은 경우는 1년 수익률도 한 0%대, 1%대로 좀 저조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환해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좀 수익률에도 영향이 확실히 가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투자한 자산의 가치의 변동, 해당 지수겠죠. 그 변동도 당연히 수익률에 영향을 끼칩니다만, 이 중에 일부 상품은 환해지를 했고 환노출을 했기 때문에 환율 변동도 이 수익률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때문에 이제 유로 환율 차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안정적으로 환율이 좀 유지가 되다가 최근 한 달 동안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한 부분이 있는 건데,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환노출을 한 상품의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한 자산의 변동이 없어도 환자체의 그 오름을 통해서 수익을 얻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당연히 환노출을 한 타이거 유로스탁스의 배당 30이나 키움의 그 수익이 더 좋은 영향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지수는 어떻게 흘렀는데 또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유로스탁스 지수의 흐름과 닥스 지수의 흐름을 좀 가져와 보았습니다. 1년 차트이고요. 이제 둘 다 흐름은 최근에 굉장히 급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닥스가 훨씬 더 이제 상향의 그 폭이 조금 더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었고, 유로스탁은 좀 안정적으로 가다가 급등한 경향이 있는데, 어찌됐든 두 지수 모두 4월 2일을 기점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은 일부 좀 회복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 지수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내가 유로 전반적으로 투자를 하겠어 혹은 독일이나 제3국에 투자를 하겠어 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그런 뉴스들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의 상호관세에 따라서 이제 차기 연립정부를 구성을 해서 이 같은 그 유럽의 안보 체제를 좀 굳건히 하는 데 집중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 또 동시에 굉장히 최근 뉴스로는 4월 독일 경기 예측 지수가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독일 닥스 지수는 지난달까지도 굉장히 꾸준한 랠리를 이뤄왔습니다만, 이런 최근에 여러 뉴스들로 인해서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수라 하더라도 내가 그제 어떤 나라에 투자를 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경제 정치 관련된 뉴스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각 ETF 수수료와 분배금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타이거 유로스탁스 50 총 보수는 총 수수료는 0.3634, 그리고 라이즈 유로스탁스 50 같은 경우는 0.6755예요. 이 두 개 같은 지수 따르고 있고 둘 다 환해지 않은 상품이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여러분들이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각 상품의 운용 보수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타이거가 0.24, 그리고 라이즈 유로스탁스가 0.021로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기타 보수가 이제 라이즈가 훨씬 크기 때문에 총 보수가 라이즈가 좀 더 높은 편이 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 상품은 일단 분배금을 지급을 해서 분배금 좀 실제로 지급된 거 확인을 해 보았는데, 타이거 유로스탁스 배당 30은 2021년 기점으로 2018년부터 꾸준히 분기별로 배당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분배율을 좀 계산을 해 보았더니 특히 요 1년의 분배율이 합산이 5.02%예요. 그래서 지금 예금 상품보다 오히려 이제 배당률이 좀 좋은 상품으로 보여집니다. 키움 독일 닥스는 이제 비정기적으로 좀 분배금이 지급이 3차례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성 종목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각 상품들 50개, 40개 이렇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일부 탑 그 15 구성 종목 리스트만 좀 가지고 와 보았고, 기준일은 4월 18일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좀 이 ETF 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해당 링크 걸어둘 테니까 꼭 구성 종목 모두 확인하시기 바라고, 우선 유로스탁스 50 중에서 탑 15이 전체 포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 정도이고, 유로스탁스 배당 30 같은 경우 탑 15이 전체 포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3%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유럽 기업에 그렇게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뭐 위주로 아는 정도라서, 사실 가장 먼저 확인하셨으면 하는 부분들은 업종의 비중입니다. 일단 유로스탁스 50의 업종의 비중은 금융이 23%, 산업재가 17%, 기타 19%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유로스탁스 배당은 뭐 어느 국가나 이제 배당 성향이 강한 기업이 금융이다 보니까 금융 비중이 무려 49.53%, 그리고 유틸리티가 약 10%예요. 근데 이 업종을 좀 더 따져 보실 때 이런 면에서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산업일까 부분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배당 성향이 강한 기업들은 좀 내수 위주이다 보니까 이제 금융과 유틸리티 쪽이 조금은 그 수출 수입에 영향을 받는 그 관세 영향에서 조금은 좀 영향이 낮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만큼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싶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닥스 40
의 이제 탑 15 리스트이고요. 전체 포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입니다. 이 중에 탑4 기업들은 이제 좀 흔히들 들어보시거나 좀 아실 만한 기업이고, 개인적으로 이 탑4 기업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상호관세 영향력에서 조금은 좀 영향력이 낮지 않을까 싶은 기업들이고, 이 4개 기업의 합산이 또 40%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조금 어떤 종목들이 담겨져 있어 좀 꼼꼼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4개 ETF 좀 정리를 해 보았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4개 중에서는 요 2개 상품이 좀 더 나아 보이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괴당 성향이 강한 거가 더 안정적으로 보여집니다만, 일단 요 2개 상품이 나머지 2개보다 좀 나아 보이는 이유는, 일단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모든 기업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업종의 비중을 고려했을 때 조금은 상호관세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이고, 특히 타이거 유로스탁스 배당 30은 배당 성향이 최근에 꽤 괜찮았다라는 부분에서 조금은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키움의 독일 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상호관세 발표 이전까지 흐름이 굉장히 강했다가 지금 조금 떨어진 측면이 있는데, 일단 이 2개 ETF에 조금 제가 꺼려지는 부분은, 일단 둘 다 환노출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환이 이미 너무나 올라갔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투자를 지금 했을 경우, 앞으로 이제 유로 환율이 떨어졌을 경우 수익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아무리 변동이 없더라도 그런 환노출 상품의 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나는 유로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리고 국가의 이제 상황이 어떨 것 같아라는 부분 2가지를 함께 고려하셔서 상품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이제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좀 참고하는 영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